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지적법부터 다시 시작하죠. 자, 우리 요약집 10페이지. 자, 지적 이제 10페이지부터 우리 1장 서론은 그냥 참고하는 데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인 시험 공부는 10페이지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요약집 10페이지. 토지의 등록. 이게 토지의 등록, 예? 토지의 등록,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토지의 등록. 지금 2장 제목이 뭡니까? 토지의 등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러죠, 지적. 지적. 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 적, 등록한다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근데 어디다 등록하죠? 지적 공부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누가 등록하느냐?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 단위는 필지니까 필지별로. 그래서 그 토지에 표시를 등록합니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이 6개를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는 거고, 이 토지의 표시를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읽어보시면 10페이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네. 그 다음 이제 2장을 보시면 밑에 2호.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말의 뜻은 요거.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러죠. 그래서 뭐 신규 등록이니 분할이니 합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결정.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어는 그 1장 용어의 정의 부분에 다 나오는데 내용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동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신청을 받아서. 신청. 누구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권이 중요하죠. 장애에도 냈고. 그래서 직권으로 토지동 결정을 할 때는, 정리를 할 때는 순서가 있다. 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요거를 직권으로 결정하겠대. 원래는 어떠하는데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데, 그럼 직권으로 하려면 이런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라고 하죠.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무슨 조사한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예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기 전에 계획 세우라는 거죠. 계획. 그게 이 단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고, 여기 뭐 이용 현황 조사 이런 말로 하면 안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한 것을 장부에다 적어. 그 장부 이름이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바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결의서 만들어라. 결의서. 무슨 결의서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정리해라. 자, 요게 직권 토지 이동 정리 절차예요. 자, 조문 읽어봅니다. 자,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원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해. 예. 지금 여기 주어가 뭐죠? 주어. 지적 소환청. 지적 소환청이 아까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계획을 세우는 시군구청장이 무엇별? 시군구별로. 작년 답이죠. 작년 가로넣기 답이에요. 시군구.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시군구.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 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승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승인을 받는다 치면 다 누구의 승인이죠?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 지적법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하나도 없어요. 승인하면 시도의사인데 승인 필요 없다고. 요 직권을 할 때는 승인 필요 없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돼.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조사부. 작년에도 뭐 축적변경 파트에서 냈지만 그 장부들, 그 서류들 그 이름 가지고 또 문제 내니까 어디다 적으라고?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조사부에다가 적어야 되고. 3번 소관청은 직권의 조건부 정리하고 대한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순서 기억하시고, 이 조문은 그냥 그 10페이지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10페이지에는 문장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10페이지는 자주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일 지적법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거부터 공부를 했죠. 필지.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데 단위는 필지고,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만든 거죠. 인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나올 때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요건이 있다. 그래서 02번에 보시면 첫째, 지번부여적이 같아야 돼.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지번부여적. 지번부여적 그러면 동리죠. 동리. 그래서 한 필지는 같은 동, 같은 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필지가 두 개의 동에 걸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첫째, 지번부여적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지목, 용도가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예외가 하나 있죠. 그 요건 중에서 2번의 예외, 지목 동일 원칙 예외.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면 원래 여러 필지여야 되는데 용도가 달라도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죠. 그때는 그 용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여야 돼. 용도가 주된 용도하고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다면 그 종된 용도 부분을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이라 하고, 그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입을 했다라는 말은 전부 몇 필지로 돼 있다. 한 필지가 되는데 뭐가 다른데도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용도가 다를 때 그 용도의 관계가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 그 종된 용도 부분이 있죠. 그 종된 용도 부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토지에 양입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부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떤 토지에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은 별필지, 두 필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느냐? 이번에 성립요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호등의 부지. 그 다음에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수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런 토지면 양입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양입지라고 하는 건 종된 용도 부분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밑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종된 토지가 대는 안 된다. 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면적이 넓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주된 토지에. 그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양입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끔 내요, 가끔. 자, 그래서 요 필지에서는 양입지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2페이지. 자, 이제 지번 가시면 되죠, 지번. 자, 땅에다가 번호 매긴 게 지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번을 부여할 때, 자, 맨 위에서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산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한다. 이 경우 이 줄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예, 조문 그대로 익히세요. 의라고 표시한다. X. 의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뭐 집원의 부여 방법, 평행 분수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평행제도예요. 그리고 평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번 옆에다가 줄 긋고 나란히 쓰는 거. 예, 이걸 뭐라 한다. 평행제도, 뭐 외국엔 분수제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03번에 집원의 부여 방법, 진행 방법 쭉 나오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자, 오른쪽에 04번 법령상 집원 부여 방법. 그거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법 과목이니까 법에 있는 것만 냅니다. 법에 있는 거 내니까 법령상 집원 부여. 자, 읽을게요. 자, 집원은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죠.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저 별로 동그라미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동그라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라고 제가 말씀드린 데가 다 기출문제죠. 그래서 집원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무엇별로? 집원 부여저 별로. 방향은 왼쪽 위에 북서에서 남동, 오른쪽 밑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각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집원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이렇게 나왔네.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옮기는 거. 예, 그럼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집원 부여 방법이 똑같아요. 예, 똑같다고. 예, 신규 등록은 처음 나오는 거고 등록 전환은 그동안 임야대장에 있었다가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토지대장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마찬가지라고. 처음 나오는 건 마찬가지라고.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그럼 처음 나올 땐 집원 어떻게 붙이느냐.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부번을 안 붙인다. 부번 안 붙여. 그럼 본번을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번을 붙일 때는 그 집원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요.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는 없는 거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기업번에 최종 집원 토지 인접해 있다든지 또는 여러 필지라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올 때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하여 본번을 붙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자, 분할은 하나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예요.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1필지는 분할 전에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부번을 붙여야 돼. 그럼 부번을 붙여야 되는데 없는 부번이 되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죠. 방향은 어떻게 붙여요? 북서기원법. 왼쪽 위에서부터 붙여야 되죠. 근데 단지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소유자 신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부여한다고?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우선하여 부여한다. 자, 이게 뭐 할 때? 분할할 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이제 합병. 자, 합병. 자,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뭐다? 합병. 그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선순위 집원으로 부여하죠. 본번 중 선순위 집원으로 부여해요. 근데 선순위 집원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합병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그 건물이 있는 집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신청하면 그 신청한 그 집원을 부여해야 한다고. 무슨 집원이 아니더라도 이 말이에요. 선순위 집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0번지하고 11번지 합병하면 몇 번지죠? 10번지하고 11번지가 붙어있는 땅인데 합병을 한다고. 그건 선순위 10번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번지, 11번지를 합병하는데 11번지에 건물이 있다고. 건물이 있어. 그럼 몇 번지래? 10번지야. 건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이라니까. 건물에 11번지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11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신청을 하면 11로 해준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11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건물이 있고 신청한 때. 소유자가 신청한 때. 그래서 아까 분할은 신청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합병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한 때는 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5번.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 자, 지적 확정 측량 하면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 예, 그래서 그 제목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적 확정 측량하면 자동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일단 도시개발 사업 할 때도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여해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합니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단, 그 지적 확정치할 시한처 간의 종전의 지번과 확정치할 시한처 밖에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또는 확정치할 시한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번이 생길 수 있어서 제외하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할 때 종전 지번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본번만 쓰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르면 단지식, 그치, 블록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호 본번을 붙여서 더 메꿀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더 있다. 예, 이것도 잘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번 변경, 두 번째가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가 축척 변경. 그래서 4가지는 같은 방식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요거는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다. 네,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다. 마이크 소리 괜찮으세요? 어제도 이랬어요? 소리가? 저만 이상한가? 선풍기 때문에 그래? 좀 울리네. 괜찮은데요? 그냥 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전엔 지번부여. 그러니까 요건 포인트가 준공 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언제 지번이 부여돼요? 원칙은. 준공돼야 돼. 원래는 사업이 돼야 지번이 나오는 건데, 이거 예외라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준공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준공 전에 부여할 때는 이제 포인트가 그 자료가 사업 계획도 가지고 간다. 뭐라고? 사업 계획도. 준공하고 나서 부여할 때는 지번별 조서예요. 근데 준공 전에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 문장에서 또 주의하실 거 사업 시행자. 자,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한 때는 누가 신청한다고? 사업 시행자. 그래서 거기가 소유자가 신청한 때는 그런 말 나오면 X라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 소유자 신청 못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신청하면 지번 부여할 수도 있고, 이때는 착수 변경 신청에 제출한 뭐가 전 사업 계획도. 지번별 조사하면 안 돼요. 사업 계획도에 따라 한다. 한 5번 낸 것 같아요. 사업 계획도. 자, 그 다음 이제 05번에 지번 변경. 자, 조문 그대로 냅니다. 자, 조문 가지고 분석하시면 돼.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지적소관청. 주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어떤 필요 있대요?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건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알아서 판단해서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 해달라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다. 소관청. 그러면 시도의사 대주장이 승인을 얻어. 승인. 승인하면 누구의 승인이다? 시도의사의 승인. 또 지번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 지번 변경. 그래서 이 지번 변경도 토지 이동인가요? 토지 이동이라고요. 토지 이동인데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 안 돼요. 이게 적용 안 된다. 아까 보통 토지 이동은 누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데 안 하면 직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번 변경은 이런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없다고. 신청이 없고 그냥 직권을 한다 이런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번 변경은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 토지 이동을 누가 결정할 때? 지적 소관청이 할 때 요 소관청 위에가 누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되나? 안 받아요. 토지 이동은 그냥 소관청이 하는 거잖아. 근데 승인받고 하는 토지 이동이 2개가 있죠. 지금 지번 변경. 요거하고 축척 변경. 저 뒤에 나오는 축척 변경. 다음 시간에 할 거. 축척 변경 기억나시죠?
축척병, 축척 바꾸는 거. 그것도 토지 이동인가? 그것도 토지 이동이 돼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축척 변경? 저 소관청이 하는데 그 시도에 승인 얻어야 돼. 승인 얻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이동 중에서 시도에 승인 받는 건 2개. 지금 하고 있는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자, 예, 그래서 지번 변경은 그 의의에 있는 그 세 줄 문장만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오른쪽에 뭐 대상 절차 뭐 따로 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결번. 자, 지적소관청은 자,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원 변경, 축적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거기 행정구역 변경에서부터 첫째 줄 끝에 지번 정정까지 가로 안에 넣으시면 되죠. 예, 가로 안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 동그라미 치시고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해야 한다. 이게 결번 조문이에요. 그래서 결번의 개념은 아시잖아. 번호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번호, 없어진 지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 그러면 결번. 이 결번 관련해서 문제 내는 데는 2군데예요. 일단 결번도 관리한다. 결번도 관리한다고. 없어진 번호라도 관리한다고. 어디다가 적어서? 결번대장. 용어, 결번대장. 두째 줄에 동그라미 친 거. 결번대장에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결번이 생기느냐? 그럼 앞에 가로 안에 넣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유가 되는 거라고. 앞에 그러니까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이건 결번 사유예요. 예, 그럼 거기에 하나씩 이제 보시면 행정구역 변경할 때 결번이 생긴다. 왜요? 행정구역 변경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죠?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그러니까 무슨 방식하고 똑같아? 도시개발 사업할 때. 아까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번 어떻게 부여해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종전 지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번만 쓰니까 안 쓰는 번호도 있냐고. 그러니까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경우가 뭐 있었어? 아까 왼쪽에 준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똑같은 방식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 요 네 가지는 똑같은 방식이니까 다 결번이 생긴다고. 네 가지가. 그래서 거기 지금 있는 게 그 네 개 다 나왔죠.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건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네, 결번이 생겨요. 자, 그다음에 지번 정정 이래도 결번이 생기고요. 자, 분할하면 결번이 생기나? 분할은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예, 결번이 안 생겨요. 신규 등록은 새로 생기는 거죠. 결번이 안 생겨요. 합병은 2개가 하나 있으니까 생기죠. 등록 전환 생기지. 그 임야대장에 토지하러 옮기면서 그럼 임야대장에 있던 산 몇 번째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결번이 생기는데 맨 밑에 줄, 페이지 맨 밑에 줄, 분할, 신규 등록의 경우는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이 그 결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번 정리하셨고, 그래도 우리 화국은 요약집으로 계속 정리해가지고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고 계신데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 하세요. 그래서 지번 하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옵니까? 지목.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목은 어떤 말 뜻이냐? 토지를 분류해 놓은 거죠. 토지를 종류를 나눠 놓은 건데 주된 용도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걸 뭐라고 한다? 지목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지목을 정할 때 우리나라는 지목이 법에 정해져 있나? 종류가? 법에 몇 개로 정해져 있죠? 28개. 그걸 지목 법정주의 그러죠. 지목이 정해져 있다 법으로. 지목 법정주의. 그리고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써요. 이게 1필 1지목의 원칙이에요. 근데 한 필지면 지목은 하나만 써야 되는데 실제 용도는 2개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까 양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도 용도가 2개라도 지목 쓰는 것은 하나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주된 것으로 써라.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3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바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용도 바뀔 때는 지목을 안 바꾼다. 이게 영속성의 원칙. 또 같은 말이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다음에 어떤 토지가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미리 바꿔둘 수도 있다. 이게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뭐라고요? 택지로 쓰려고 땅을 만들어놨어. 그럼 주택의 부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주택 건물 없어도 대로 바꾼다고. 목적이 택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뭘로 만들려고 만들었다고요? 공장 부지를 조성해놨는데 근데 공장은 안 들어와 있어. 그래도 공장 용지로 바꾼다고. 예,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땅 목적을 정해놓은 땅이면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도가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중복. 중복됐을 때. 먼저 있던 지목으로 한다. 이게 등록 선후의 원칙. 선후가 없으면 자, 여기가 과수원이야. 요 부분이 유지야. 과수원이고 연못, 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필지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요 유지 부분이 종된 용도인데 넓지만 않으면 330 안 넣고 10%도 안 넣고 그러면은 요 유지를 따로 안 하고 과수원에다 편입해서 지목을 과수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필지로 하고 지목은 과수원. 이게 무슨 원칙이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된 용도가 뭐니까 과수원이니까 과수원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네. 그럼 이거 지금 용도가 중복됐나요? 응? 용도가 중복됐나요? 네,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중복됐다는 표현 안 써. 그러니까 개념 중복이라는 개념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중복은 겹친 거, 위아래로 겹친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냐고. 이거는 평면적으로 나눠져 있냐고. 용도가 여러 군데 겹친 게 아니라 주변은 과수원이고 여기는 유지인 거잖아요. 이건 중복됐다는 표현을 안 쓴다고. 중복됐다는 그 상황은 겹친 거. 우리 하천이 있는데 여기 하천이에요. 그 위에 도로를 냈어. 하천 복개공사에서 복개도로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밑에는 하천이고 위에는 도로고 이런 상황을 중복됐다라고 한다고. 말 되셨죠? 예, 그럼 중복, 그래도 지목은 하나만 써야 되냐고. 하나만 써야 될 때 먼저 있던 것을 그냥 한다고. 먼저 하천이었잖아요. 그래서 합천 복개도로는 그냥 하천이에요. 뭐가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이걸 등록 선후의 원칙 그런다 이 말이에요. 등록 선후의 원칙. 상황을 먼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하천이야. 이건 단면이에요, 지금. 여기가 하천인데 하천 뚝을 만들었어. 제방 공사를 했는데요. 제방을 만들면서 위에 도로도 냈다고. 그러면 중복됐나요? 맞지. 중복됐다는 상황이 맞냐고. 지금 제방으로도 쓰이고 위에는 도로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겹친 것을 중복됐다고 한다고. 되었죠? 그럼 만약에 제방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도로 냈어. 그러면 제방이잖아요. 이게 등록 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같이 만들었으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경중을 따지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선후가 없으면 뭐가 중요한 건지를 따져봐서 중한 용도로 써라. 이게 용도 경중의 원칙.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6번하고 7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6번 등록 선후하고 용도 경중의 원칙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 중복. 용도가 겹쳤을 때, 중복됐을 때. 그리고 뭐가 중하다고 그랬죠? 도로가 중요해, 제방이 중요해. 제방이 중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방도로는 그냥 제방이에요. 예. 같이 건설했건 먼저 있었던 건 지목은 제방.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목을 정했어. 28가지 중에 하나를 정했어요. 그럼 등록해요. 이거 등록을 한다고. 예, 등록을 하는데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 그럼 우리 지적공부 종류가 7개가 있다고.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7개만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써야 되냐고. 이거 쓰라고 그랬잖아요. 소재, 지번, 지역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다가 쓰라고. 지적공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잖아요. 지목. 그럼 지목은 지적공부 7개 중에서 어디다가 쓰느냐. 목도장. 외운 거. 목도장. 작년에도 그거 알면 그냥 푸는 문제였죠.
지목할 때 뭐? 지목은 도,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에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로 끝나는 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어디에 등록하느냐를 냅니다. 집원은 낼 게 없죠. 집원은 어디에다 등록해요? 모든 데다 다. 지번을 써야 어떤 토지인지 아는 거니까 지번은 낼 게 없는 거라고 해서 지목부터 내는 거죠. 지목은 어디에? 도자.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 등록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지목을 쓸 때는 정식 이름을 써요. 정식 명칭으로 쓰는데 도면에다가 쓸 때는 부호만 쓴다. 부호로 쓴다는 얘기는 한 글자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 필지만 등록되어 있나요? 지도 한 장에 한 필지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가 같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목 이름을 글씨를 다 쓰면 종이가 부족하다고 면이. 그래서 한 글자만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법에서 부호로 표시한다 그래. 한 글자만 쓰는 것을 부호로 표시한다. 지도에다가는 그때 한 글자를 쓸 때는 첫 글자를 쓰는 게 원칙이다. 첫 글자 쓰는 게 원칙인데 네 개는 두 번째 글자 쓴다. 차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공원이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쓴다. 예. 그다음에 주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주유소용지고 주차장은 차라고 쓴다. 예. 그다음에 유라고 적혀 있으면 유지, 연못이는 거 유지고 유원지는 유라고 안 하고 원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하천은 천이라고 써요. 하보다는 천이 금방 알기 쉬워서. 그래서 두 번째 나머지는 다 첫 글자고 네 개 밑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와. 예. 자, 그거는 두 번째 글자 쓴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목의 구분, 시행령이 나오는 거 조문 그대로 보시면 돼요. 28개. 당연히도 지목 두 문제 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뭐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단서 위주로. 예. 그 조문 읽다 보면 다만 뭐뭐뭐는 제외한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틀린 것을 만드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나라는 지목을 처음에 일제시대 때 만들었을 때, 정했을 때, 농지부터 맨 앞에 배열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는 농사짓는 땅.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 땐 재배하는 거. 작물 재배하는 게 농사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배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농지예요. 그럼 농지는 셋 중에 하나. 전, 답, 과수원.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개념상 구분할 때, 일단 재배를 할 때,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 네, 과일나무, 과일농사.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 과수원이 아닌 걸 재배하면 전하고 답 둘 중에 하나고, 그럼 전과 답은 과수류가 아닌 걸 재배하는데 경작 방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 부분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전, 그 첫 번째 칸에서 전에서 주의해야 될 게 과수류를 제외한다는 표현. 과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과수를 재배하는 건 뭐니까? 과수원이니까. 그래서 전이 되려면 과수류는 제외한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답 나왔고 과수원. 과수원은 과수를 재배하는데 단서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그래서 과수원의 부속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과수원에는 부속 건물. 과수원에도 건물들이 있냐고. 창고 건물 여러 가지 건물 있잖아요. 그럼 부속 건물도 다 과수원인데 건물 중에서 주거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대로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농업이 아니라 축산낙농업. 축산낙농업을 하면 목장용지죠. 예, 그래서 목장용지는 가번에 보시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 그다음에 나번에 축산법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가축의 축사. 그다음에 답을 해보시니까 부속시설물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도 뭐 각종 시설들이 있냐고. 목장에도 뭐 창고니 여러 가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뭐다? 목장용제, 목장.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주거용이에요. 첫째 줄에 나오죠. 예. 목장용제 축제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합니다. 자, 임야. 자, 임야는 산림 임야예요. 그다음에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뭐로 한다? 임야입니다. 임야. 외우셔야 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 임야.
자, 광천지 하면은 용출. 예, 작년에도 요거 냈죠. 예, 용출.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데 온수, 약수, 석유 이게 용출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광천지. 그 용출된 것을 운송하는 건 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 줄에 보시면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 소유한 저장실 부지는 제외한다. 이거 작년에 요것도 지문 냈고. 자, 그다음에 염전하면은 아시죠? 예, 천일제염 해야 돼. 천일제염. 그래서 단서가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면 염전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자, 그다음에 대가 나와요. 자, 건물의 부지는 뭐야? 건물의 부지? 건물. 지금 다시 개념 잡자고. 건물. 건물의 부지로 쓰면 지목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저한테? 무슨 건물이요? 그래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냐고. 건물의 부지가 뭐냐라고 지목이 뭐냐 그러면 무슨 건물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건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건물의 부지면 공장의 용지고 학교 건물의 부지면 학교 용지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 건물 중에서 이런 건물의 부지는 대로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주거 건물 이제 주거 그다음에 사무실 빌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점포 상가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물의 부지는 대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 건물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예시가 나왔죠. 이런 게 무슨 건물이에요? 문화시설 건물. 이런 건물의 부지를 대로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물이 없어도 대일 수 있다. 아까 택지조성공사가 적용됐으면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 건물 없어도 대로한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건물의 준공과 상관없이 대로 징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말이라고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다고. 그럼 아직 건물 준공 안 돼도 상관없이 택지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대로 징후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럼 공장용지는 이제 공장 건물에 부지면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나번에 보시면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럼 공장 건물 없어도 공장용지를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같은 구역 안에 의료시설 부속실의 부지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요. 이 공장용지는 그냥 간단해. 공장 부지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공장용지예요.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공장용지, 무조건.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부지 안에 있는 건 무조건 다 학교용지예요. 학교 안에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있을 수 있나? 학교 안에 뭐 기숙사도 있고 사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 학교 안에 체육시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 학교용지라고 해.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다 학교용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장. 자, 주차장이 지목이 되려면 독립적인 주차시설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독립적인 주차시설. 예. 그래서 다만, 둘째 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요러한 것들은 주차장이 아니다 해서 이제 4개가 나올 거예요. 4개. 그래서 시험에 잘 내요. 주차장이 아닌 거 4개. 자, 가번에 노상 주차장. 노상 주차장. 주차장 아니죠? 노상 주차장. 도로에 도로. 도로에다 금 거놓은 거죠. 부설 주차장. 부설이야. 독립된 게 아니라고. 딸려 있는 거라고. 주차장이 아니에요. 근데 부설장이더라도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이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독립된 거라고. 그래서 키워드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요건 잡종지. 뭐라고요? 잡종지. 자,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석유 제품, 액화석유, 전기, 수소 이런 거 판매를 위한 시설의 부지가 주유소용지인데 나번에 저유소, 원유저장소도 주유소용지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꼭 판매하는 데만 주유소는 아니다. 모아두는데 저유소, 원유저장소 이런 것도 주유소용지가 되고. 근데 이 주유시설 이런 것들이 공장 안에 있더라. 그럼 무조건 공장용지야. 그게 첫째 줄에. 그래서 자동차 소모 기차 등 제작 등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소유시설 부지는 제외하고. 자, 그다음에 창고용지는 물건 보관하는 데가 창고용지고, 도로 가버려 보시면 보행이라든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라든지 도로법상 도로로 개설됐다든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도 다 도로부지다. 예,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EP상에 진입한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도로. 예, 이렇게
4개라서 또 한 번 냈고요. 단서는 자주 내죠. 맨 첫째 줄에 단서. 다만 아파트, 공장, 단일용도 일단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 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길은 그냥 대예요. 예. 그다음에 철도용지. 철도용지 하면 키워드가 궤도. 이런 말이 나오면 철도용지. 제방은 뚝이죠. 뭐 방조제, 방파제, 방수제 이런 말 나오면 제방. 그다음에 하천하면 물이 흐르는 데죠. 예. 유수. 자연 유수. 하천. 국어도 유수인데요. 예, 인공적인 거, 인공수로. 그다음에 소규모,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다? 국어. 그래서 물이 흐르는 데는 지목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천 아니면 국어. 그럼 보통은 뭐고? 보통은 하천인데 소규모라든지 인공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국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고여 있다.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다. 그러면 유지죠, 유지. 연못 이런 거 밑에 유지. 뭐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안골이 자생하는. 그러니까 자생의 미술지세요. 그것도 작년에 또 냈죠, 그것도. 거기다 재배 넣으면 안 되죠.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농사 짓는다는,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는 자생, 재배가 아니라 자생.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그다음에 육상에서 수상생물 양식하는 데가 양어장. 어디에서? 육상에서. 그다음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게 수도죠. 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치수, 저수, 홍수, 배수 이런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공원, 보건 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하는데, 다만 마지막 줄 묘지공원은 묘지다. 묘지공원은 묘지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면 뭐예요? 체육용지. 근데 영속성 동일성이 미흡한 셋째 줄에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런 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체육용지가 아니다? 영속성 동일성이 미흡하니까. 거기 다만 다음에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동일성이 미흡한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 말인데, 시험지에 영속성과 동일성이 미흡한 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정구장 이렇게 나와도 요 정구장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구장 하면은 뭐가 없는 정구장? 영속성, 동일성이 없는 정구장을 떠올리시라고. 체육용지 아니에요. 뭐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 떠올리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정구장, 체육용지 아니고 그다음에 뭐래요? 골프 연습장, 그 실내 골프 연습장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다음에 실내 수영장. 그럼 실내 수영장은 뭐 떠올리셔야 돼? 실내 수영장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푸시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를 볼 때마다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 정구장 하면 아파트 펜시장 딱 떠올라야 되고, 아파트 테니스장, 체육용지가 아니고, 그냥 골프 연습장 하면은 실내 골프 연습장 딱 떠올려서 체육용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그러면 동네에 있는 어린이 실내 수영장 떠올려야 된다고. 옛날에 목욕탕이었다가 업종 바꿔가지고 어린이 실내 수영장 만들고 하잖아요. 그 실내 수영장이 떠올려야지 잠실 실내 수영장이 떠오르면 안 돼요. 그 잠실 실내 수영장은 체육용지인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실내 수영장 하면 동네에 있는 그 상가 지하에 있는 그 실내 수영장은 뭐가 아니다.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체육도장 하면 태권도장 떠오르면 되는 거고.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키워드 유수를 이용한 이거죠. 유수를 이용했으니까 그냥 하천이다. 하천이니까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다음에 유원지는 뭐 하는데요? 위락 휴양시설. 놀고 쉬고 하는 거. 위락 휴양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유원지. 그래서 뭐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이런 데가 뭐다? 유원지가 됩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과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유기장의 부지와 끊고요. 그러니까 요 숙식시설 유기장은 왜 유원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잖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된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원지에 숙식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유원지에 숙식시설의 지목은 뭐냐? 유원지에 있는 숙식시설은 뭐냐? 그럼 유원지 안 했으면 다 유원지야.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유원지인데 유원지 바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냐고. 그럼 그건 독립되어 있으니까 대로 한다고. 그건 뭐 유원지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 다만 저 읽고 가요.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수용식 시설, 유기장애 부지 이런 건 유원지가 아니다. 말뜻 이해되시죠? 예.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도 제외합니다. 원래 하천이었으면 그냥 뭐로 한다? 하천 이렇게 듣는 게. 자, 유원지. 그다음에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게 종교용지. 사적제한 문화재인데 그 단서 장애에 또 냈죠. 그러니까 문화재가요, 학교라든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 따로 사적지로 안 해요.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이런 얘기죠. 담서,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묘지, 아까 묘지공원 하면 묘지였죠. 예, 봉안시설 이런 거 나오면 묘지 하시면 되고, 단서가 있네요, 마지막.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합니다. 묘지 관리사무소는 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7개고 여기 27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머지는 다 잡종지예요.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인데 예를 보면 갈대밭, 실내 물건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채석장이죠.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것,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폐차장 이런 것들이 잡종지. 그 다음에 공항, 항만도 잡종지. 도초장, 쓰레기차장, 오물처리장도 잡종지. 그 밖에 다른 집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잡종지. 그런데 우리가 채석장 하면 지목을 뭐로 해요? 잡종지를 한다고. 근데 원래 임야였어. 원래 임야였는데 채석장이 들어서려면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얻어서 채석장이 들어서면 지목 변경을 한다. 지목 변경이죠.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채석장 허가를 얻을 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를 얻었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를 얻었다는 얘기는 잠시만 쓴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둔다. 그래서 잡종지를 안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이죠.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 파는 거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잡종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지목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계, 면적 나오는데 이건 좀 끊었다 갈게요. 예, 좀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시죠.